그러니까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존 업무를 때려쳐라고 네, 받아들일 네. 것 같은. 네. 그래서 앞을 다는 거죠. 회사 다녀봤냐 뭐 이렇게. 이제 앞을 달면은 일 못하는 사람. 상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직원들은 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남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팀장님인데 위에 이사님이나 이제 부대 대표님이 야 너네 그거 그랬다면서 근데 난 몰라. 그런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만큼 상사 입장에서 정말 그 악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미정입니다. 박세연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바쁘신 분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작가님 본인 소개 잠깐만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을 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목소리가 항상 스피커에서 들리시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되게 크지 않은데 딱 전달이 되는 발음이 좋아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혀가 짧아가지고 계속 꼬이는데 이렇게 잘해주신 분 옆에 있으니까 부담됩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랑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얘기 언급 한번 이렇게 강연을 지금 잘 듣고 왔는데 네. 너무 완벽한 강연이었어가지고 네, 질문하려고 제가 펜을 들었는데 메모마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원초적인 질문 제가 먼저 한번 드리자면 네. 정말 단순하게 일하고 단순하게 말해서 티나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초격차 쓰신 권은우 예, 부회장이잖아요. 네네. 그분도 이제 밑에 경영진들을 가르칠 때, 후계지사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내가 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도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하루 종일 선택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업무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 하는 업무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안 하는 거를 잘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훨씬 일을 잘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하라는 게 그러니까 일 방법을 단순하게 하자 이거보다도 내가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 중에서 안 할 거는 빼자.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프로젝트를 5개를 되게 다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가장 힘을 줄 하나, 2개 정도만 있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B급 프로젝트에 너무 몰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S급 하나만 해라 이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버리는 기술 이런 것도 요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리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S급 프로젝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때려치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상사한테 제가 S급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자잘한 업무를 할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 맞아요. 내가 그거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위치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S급 프로젝트 같은 게 보통은 어떤 개념이냐면 해던 업무를 막 때려쳐가 아니라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직이 다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콘텐츠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전체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그게 유통이든 아니면 디자인이든 뭐 이런 경우도 다 그쪽으로 얼라인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엄브렐러 사업을 만들어서 원래 하고 있던 B급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직이 지금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려고 올해 으쌰으쌰 하고 있고 올해 최우선 사업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이걸 함으로써 요 A 그 아젠다에 부합했습니다 또는 B 아젠다에 부합했습니다 라고 결국은 실적 보고할 때 그걸 그렇죠. 가지고 보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조직에서도 지원을 잘 못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건 결국 연말에 우리 부서 이런 업무 했어요, 이 친구가 이 업무 했어요 라고 보고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제야의 고수처럼 혼자 일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걸로 성장을 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기존 업무를 때려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존 업무를 때려쳐라고 네, 받아들일 네. 것 같은. 네. 그래서 앞을 다는 거죠. 회사 다녀봤냐 뭐 이렇게. 이제 앞을 달면은 일 못하는 사람.
상사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본인도 어차피 이 업무를 가지고 자기 조직 내에서 성과를 채워야 되는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상사한테 설득할 때도 거기에 좀 니즈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 프로모션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디지털 콘텐츠 관련돼서 네.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했다고 저희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래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SNS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좀 해줘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사를 설득하게 될 때는 가능한 이제 상사가 생각했을 때 나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설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상사가 네. 이렇게 보고를 보고를 하면은 뭔가 결정을 못하는 경우, 이게 어느 경우가 많이 있냐면 본인이 본인의 상사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고하러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보고를 가져왔어, 뭐 이런 걸 뭐 해결하러 가져왔어, 이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방법은 없을까? B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계속 우유부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생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본인과 본인 팀장이 같이 빨리 그 위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미팅을 잡는 거예요. 물론 이분을 이렇게 패스하고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사에게 이제 이거 검토하는 뭔가 회의를 잡자라고 어떻게든 뭐 위에 꼬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잡아서 본인과 본인 상사와 그다음 본인 상사의 상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차라리 거기서 혼나는 거야. 내가 혼나더라도 내가 결과 답을 듣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좀 수월하긴 해요. 왜냐면 왜냐면 용감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내가 이 상사를 설득하면서 A안, B안, 최종의 버전 7을 기다리느니 네. 차라리 나는 상사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이거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네, 이런 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네. 저는 사실 그렇게 네. 바야흐로 봄이 왔어요. 가을 낙엽이 날리네요.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만 한 줄 정도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나 뒤에, 그러니까 앞에 뭔가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이렇게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담백하게 얘기하시고 곧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로 이렇게 끝내시든지 이렇게 하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걸 받았을 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 그런 거를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얘는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확률상에서 하나는 신경 안 쓰는 타입, 하나는 안 보내면 서운해하는 타입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률적으로 이제 뭔가 한 줄 정도는 써주는 게 좋겠는데 그 말은 사실 누구도 그걸 보고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거예요. 뭐가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사실 그냥 넘기죠. 네, 넘기니까요. 그냥 뭐 아주 클리셰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그 인사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투가 약간 상대방이 약간 무례하게 보이게 쓰이는 어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명령하듯이. 특히 이제 파트너사한테 이제 보낼 때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뭐 어느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뭐 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급한 건 급하다고 말을 해도 되는데 문장을 보면 다 명령식으로 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상사한테 보고 드리러 들어갈 때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상 큐 해가지고 요거 물어보시겠지. 두 번째 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끔 중요하지만 제가 준비를 못했던 질문을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가 확인하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퍼펙트한데?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본인이 차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자꾸 비슷한 대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뭐 이번에 그 카탈로그 언제 완성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기 디자이너한테 방금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냥 네.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네. 확인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이너 넘겼는데 확인하고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모르면 좀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를 몰라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임원들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제발 좀 모른다고 얘기해. 그게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네네네. 지금 신입이나 이렇게 어린 분들이거나 하면은 실수를 하셨을 때, 이렇게 업무상 실수를 하셨을 때 네. 반응이 너무 격하거나 너무 이제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아. 두 가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팀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러면서 너무 이래서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잖아요. 또 이렇게 그 뭔가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막 되게 늦게 보고 왔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자기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막 붙들고 있다가 네. 상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직원들은 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남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팀장님인데 위에 이사님이나 이제 부대 대표님이 야, 너네 그거 그랬다면서 근데 난 몰라. 그런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만큼 상사 입장에서 정말 그 악몽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막 죄송해요 이러지 마시고 담담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막 너무 죄송해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큰 사고를 쳤구나. 그 다음에 쟤는 맨날 실수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그냥 담백하게 좀 약간 죄송한 표정으로 얼른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이 뭐냐면 네. 해결책을 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정말 얘기하면서 근데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4월 초까지 그거를 냈어야 되는데 못 냈어요. 네. 그거 데드라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번 주까지 내라고 했는데 내가 놓쳤어요. 그거 놓친 거예요.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에. 혹시 지금 내가 이제 발견했는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되냐? 했더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 제가 스케줄 과를 이거 놓쳐가지고 근데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도 된다고 이제 양해해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좀 스케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 말을 잘한다는 게 네. 예를 들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실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 것보다 외부에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오거나 사실 위에 올라가면 실무 업무를 잘하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전화 한 통이나 뭐 이렇게 메일로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그거 좀 그 사람 미팅 좀 잡아주세요가 네. 되는 사람이 사실 더 일을 잘하는 걸로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 같은 경우도 실무 업무 잘하는 것보다 그 부서장들 회의 때 이상한 쓸데없는 업무 막 이런 게 왔을 때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 부서는 얼마나 바쁜지 어필한 다음에 이 업무를 다른 팀으로 그쵸. 보내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데 말만 잘해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없다. 있는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일을 못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이번 조직에서 3억을 들여서 이번 프로젝트를 했는데 폭망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폭망한 것이 아니며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걸로 되는 조직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로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그쪽 프로모션 그쪽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서로 업무 배정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우리 부서는 요만큼 일했는데 우리 부서 진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부서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경우는 사실 일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 못하는데 말만 잘해서 잘 되는 조직이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말만 하지 일은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부서장일 땐 괜찮아요. 왜냐? 이제 자기가 말하면서 애들을 생각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의에서는 본인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말하면서 점점 이제 아이디어가 싸갔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약간 초반에 문은 열었지만 어벙벙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탁
정리한 사람이 막 되게 네. 그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걸 훈련하시면 좋냐면 포스트잇에 네.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주요 키워드 3개를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고 요점, 요거 부분을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네. 의견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3가지 측면을 보는 거죠. 우리 조직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나 우리 소비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좋지 않다. 그다음에 조직의 장기 경쟁력 차원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3개의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조리 있어 보이고 네.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말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중간쯤에 누가 또 말을 끼어들어서 난 분명히 3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내가 2번째부터 이제 엑기스가 나오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미 잘렸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뭔가 이제 인트로만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서는 이제 그 키워드 3개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키 3가지 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다라든지 3가지 네. 측면 좀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고 아니면 2가지 측면 생각해봤다. 수요자 입장에서 뭐 공급자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2개를 이미 얘기하시면 차마 2번에서 끊겠더라도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꿀팁이네요. 네, 포스트잇에 본인 얘기하시고 싶은 키워드나 2개 정도 3개를 정하시고 네. 그걸 초반에 얘기하시는 거죠. 초반에 얘기하시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네네. 뭔가 좀 더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리 있게. 저 3개도 있지만 일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의 언어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 일의 언어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의 업무는 약간 재치 센스 이런 순간 반응력들이 좀 중요한데 네. 일의 언어는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아까 말한 키워드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구박을 하는데 엄마의 구박이 부당하다. 3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2번째부터 이렇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일상의 언어는 잘 못해요. 네, 오늘 우리 작가님 바쁘신데 지금 아까 잠깐 여담으로 너무 많은 강연이 잡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정말 어렵게 빼왔습니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빼와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네. 오늘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일 못한다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예, 한번 이제 강연 듣고 책도 보시고 해가지고 혀가 짧아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일잘러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인터뷰나 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